K법 스케일업 파트너 밥입니다. 투자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이 없으면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투자하면서 이 정도 기준은 최소한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최소 기준을 넘어서 또 이런 부분이 충족되어야 투자가 가능한 듯합니다. 그게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처의 대표이사와 직접적인 소통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법인일 경우엔 대표이사겠고, 아니면 이제 사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런 창업가나 뭐 사장님이겠죠, 그죠? 음. 그래서 부장도 안 되고, 부대표도 안 되고요. 어, 최대의 지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와 직접 소통이 되어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CFO가 따로 있다. 이런 케이스는 엔젤 투자에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번 대표이사와 직접 소통이 되어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2번 투자자의 니즈를 이해하는가. 결국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 거고, 그 수요 공급을 맞추기 위한 조건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그 창업팀이 또는 대표이사가 전혀 그 투자자의 그런 니즈를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상태로 투자 유치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투자라는 거는 상호 합의가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 측면에서 투자자의 그런 니즈를 이해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업 가치를 산정한다든가 거기서 이제 합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이자율 같은 걸 책정한다든가 투자 옵션 같은 걸 이제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표가 투자자를 얼마나 배려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들어가는 순간 특히 법인은 이게 혼자 사업하는 게 아닌 게 되거든요. 근데 단순히 투자자를 쩐주로만 이해하고 사업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좀 불거질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형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셋째, 대여금이나 채권을 먼저 투자한 후에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 기간이 명확하지도 않고, 그다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여금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정확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기간, 이자율, 수익률, 그다음 뭐 투자가 안 됐을 때 그런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식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명확하게 있는데, 지분 투자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소유권을 나눠 갖게 되고 굉장히 모호한 그런 약속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도 그렇고 창업가도 그렇고 서로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충분한 관계 형성, 그리고 신뢰 형성,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나눠 갖는 지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번째, 함께 일을 만들 수 있나? 저희가 이제 대여금 채권 같은 경우를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일을 같이 하는 구조를 좀 만듭니다. 저희가 이제 조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창업가나 창업팀 측면에서도 어떤 도움을 받고,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나 엔젤 투자 정도에서 필요한 그런 어, 자원들이 있을 건데, 회사가 다 갖고 있지 못할 건데 그런 부분을 옆에서 이제 보조를 해주는 거죠. 함께 일을 만들 수 있으면 투자 실패에 대한 그런 리스크에 대한 거를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그만큼 많이 안다는 거죠. 그럼 대응도 더 빨리 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데 투자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6개월, 1년 정도를 봤을 때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저희가 대여금 채권 같은 경우는 뭐 반복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매번 새롭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한 그런 어떤 준비된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으면 맹목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어요. 여섯 번째는 개인 소액 투자가 가능한가? 여기서 이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건 K법에서 투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투자에 대한 기준은 다 다릅니다. 근데 저희는 개인 소액 투자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형태의 투자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대표이사가 개개인의 소액 투자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지 그것에 가치를 느끼는지를 동시에 판단할 수도 있는 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엔젤 투자는 개인 소액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 이렇게 저희가 이제 투자 조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어떤 기업의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런 조건을 판단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제 대표이사가 하는 일이 그리고 조직이 이제 이끌고 가는 그런 어떤 것들, 비전, 목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현장에서의 업무들이 이 대표이사가 어떤 특정한 이유를 갖고 목적성을 갖고 그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이게 수익이 되겠다, 돈이 되겠다 하는 목적만 갖고서는 나중에 이 아이템이 또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버팅이라고 해서 사업 모델을 조금 바꾸는 건데 그런 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트렌디한 비즈니스만 쫓아가는 대표들도 있어요. 그래서 트렌디한 그런 단어들을 넣어서 투자 유치를 하고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표이사의 과거 이력이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투자가 필요한 영역에서 그래서 이제 스케일업을 하기 위한 필드에서 과거 이력이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영상 관련된 일을 했는데 정말 뜬금없이 지금은 뭐 다른 걸 하고 있다거나 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100% 활용 못한다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란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쫓는 그런 사업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았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버틸 수 있는 힘이라는 거는 그 대표의 존재 이유와 맞닿아 있고 그 대표이사 개인의 존재 이유가 이 비즈니스의 투영이 되고 비즈니스로서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그게 설령 현재 이제 돈이 되지 않더라도 차후에 어떤 이제 돈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할 경우에 이게 이제 어려움을 겪어도 견딜 수 있는 거지. 지금 뭐가 유행이고 해서 그런 단어들을 이제 집어넣고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투자를 받는 거는 좋지 않은 투자라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 대여 채권 상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가. 그래서 이제 앞단에서 대여 채권하고 뒤에 지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가라는 게 이제 굉장히 그죠. 투자라는 게 기간이 정해져 있고 뭐 이자율을 이제 확정해 놓고 가는 거니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대표이사가 최선을 다하지만 디폴트라고 하는데 제대로 상환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예. 근데 앞에 1번에서 7번이 명확하면 8번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못 지켜도 결국에는 갚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돈을 떼먹고
신뢰를 저버리는 거에 대한 코스트가 내가 앞으로 만들 거에 대한 그런 가능성에 비하면 사실은 이 떼먹고 갈 동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몇 천만 원 정도를 내가 떼먹고 이렇게 그걸 안 갚았을 때 나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한 그죠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이거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게 이미 검증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떼먹고 갈 동기가 굉장히 약합니다. 예. 특히 7번 같은 경우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여기죠, 그죠? 이게 사명, 목적, 존재 이유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9번 계약 방식이 명확한 거 마지막으로. 계약 방식이 명확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대여 채권 같은 경우는 명확하기도 하고 쉽기도 해요. 이야기가. 기간도 정해져 있고, 이자율도 정해져 있고. 지분은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특정한 이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옵션에,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대표가 지분을 팔 경우에 어떻게 투자자가 또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명확한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계약 방식이라는 거는 투자 종류, 대여금 채권, 채권 중에서는 전환사채, 일반 회사 채권, 이익 참가 부사채 뭐 이런 형태의 어떤 변형된 형태의 채권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보통주, 우선주, 상환전환 우선주 뭐 이런 종류들 예, 투자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 기간 그리고 주식이라고 치면 엑시트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특별하게 이제 보통주 같은 경우 정해놓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한 5년 뒤에는 엑시트가 가능할 것 같다. 근데 방식이 어떨 것 같다. 라고는 얘기하고 가는 거고요. 대여금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기간이 명확하고요. 12개월, 36개월. 수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여 채권이 명확하고요. 지분은 보통 엔젤 같은 경우는 300% 이상을 수익률을 기대하고 투자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누가 있느냐. 연대보증은 요즘에는 서진 않지만 이해관계인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이제 해주고 투자 옵션 같은 거. 투자 옵션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예, 내가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대표가 주식을 팔았을 때 내가 대표와 동등한 권리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뭐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절대 이제 투자할 수 없는 조건도 있을 거예요.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는 투자하지 않고요. 투자 대상의 투자자가 직접 접촉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와 투자자가 접촉이 불가능한 경우. 그래서 이거는 이제 K법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개인 투자자이시면 이 방식을 적용해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대상의 3번이 투자 대상에 직접적 연관이 없고 또는 그리고 투자업을 하지 않는 지인이 어떤 투자처를 소개한 경우에 예. 그러니까 전문적인 영역의 업도 아니면서 연관성이 특별히 없는 회사와 연관성이 특별히 없는 경우에는 투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2번, 3번이랑 어느 정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요. 둘 다 이제 대표이사 또는 핵심 임원의 투자자가 접촉이 불가능하고 중개인이 껴있는 경우인데 그 중개인이 투자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발생했던 거는 암호화폐 같은 건데요. 그죠? 예.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런 형태의 투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좋지 않다는 거죠. 자, K법은 이런 스타일의 투자입니다. 창업과 투자자가 카카오톡, 단체톡, 저희 커뮤니티, 저희 K법 커뮤니티 안에 다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고요. 대여금이나 채권을 먼저 투자하고 지분을 투자해야 되고요. 대여 채권 투자하는 기간 동안 프로젝트를 이제 무조건 같이 해봅니다. 일을 같이 만들어 보는 거죠. 프로젝트 하는 동안 업무 역량을 판단하고 더 멀리 지분을 투자할지 아니면 대여금 채권에서 끝낼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지분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엮이는 경우, 부담스럽게 엮이는 경우가
이제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멀리 보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이 대여 채권 기간 동안 판단을 합니다. 예. 이상 저희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조건, 할 수 없는 조건에 대해서도 그리고 K-pop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